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초의 유배가사로 알려져 있는 조위의 만분가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에서 만분가라는 제목은요, 일만 만자에 분노할 뿐, 괴로울 뿐, 노래가짜죠. 그러니까 뭐 일만 가지 분노의 노래, 즉 그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는 그런 억울한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만 가지 분노다라는 건 가슴 가득한 괴로움을 노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슴 가득한 괴로움을 노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연산군 4년, 연대로 얘기하면 1498년에 무호사화에 연루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호사화에 연루돼서 순천,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가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바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배가사의 최초, 효시란 말은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뭐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삼인곡이나 송미인곡이라는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뭐 이제 옥황상제나 이렇게 천상의 존재로 설정을 해놓고 자신은 그를 사모하는 여인에다 뭐 선녀로 비유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자신을 뭐로요? 여인으로 설정을 했고요. 반면 옥황상제로 설정된 선왕 그 앞대의 왕, 연산군의 앞대의 왕이었던 그 성종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무오사화라는 요 그 역사적 사건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면요. 무오사화는요, 그 성종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기존에 득세하고 있던 당파 세력인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키우게 됐죠.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자 이제 그 훈구파들이 거기에 어떤 자신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훈구파 주도의 그런 무오사화가 연산군 성종조 이후에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성종 때는 살인파가 이제 많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훈구파를 위협을 하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산군조의 연산군 때 바로 훈구파가 중심이 된 바로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돼서 많은 살인파들이 숙청을 당하고요. 다시 훈구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살인파의 세력이 극도로 위축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훈구파가 이렇게 세력을 잡다가 나중에 선조 때 가면 조선 선조 때 가면 다시 살인파가 그 국정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무오사화에서는요, 바로 이 조위가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요, 억울하게 이제 그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연산군주에 이렇게 무오사화에 연루돼서 억울하게 유배 가는 자신의 심정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연산군 그 전대 왕이었던 성종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임금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 임금에 대한 충성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양반가사, 서정가사, 개인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유배, 억울한 유배의 심정과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충신 연주지사, 임금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표현에서는 다양한 고사라든가 비유적인 표현, 격정적이죠. 격정적이란 말은 감정이 막 북받쳐 끓어오르는 거죠. 억울하게 유배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겠죠. 그런 면에서 격정적인 어조가 사용됐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가사죠. 3, 4조의 4조나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를 취하고 있고요. 주제는 연군의 정, 억울함의 호소다라고 할 수 있죠. 현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유배가사로 알려져 있고요.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한 개략 정리, 핵심 정리를 봤고요.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본사 결사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사 부분과 본사는 두 파트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사 부분은요. 자, 어디까지의 내용이 서사라고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처음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살월이라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 부분에서는요, 미리 전체적인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하소연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유배지에서 선왕, 즉 성종에게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배지에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함.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본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천상백옥경 11루 어디매요? 천상백옥경의 11루가 어디매요? 천상 하늘 위에 백옥경 11루라는 누각이 어디쯤 있냐? 자, 이 천상백옥경 11루라는 말은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성종이 거처했던 바로 성종이 있는 한양의 궁궐, 성종이 있는 바로 여기서는 한양의 궁궐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천상백옥경이 어디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봐도 우선은 원래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천상백옥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색깔로 다른 걸 표시를 할게요. 파란 걸로 이렇게 쭉 이 첫 줄만 좀 이렇게 보시면요. 화자를 어떻게 보면 화자를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여인으로 설정했죠. 화자를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여인으로 설정됐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후대에 가시면요. 아까 핵심 정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 등의 그 내용과도 굉장히 좀 유사함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그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그 옥황상제가 이별한 그런 어떤 선녀의 모습, 그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선녀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죠. 자,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천이 가려시니라고 하죠.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자청천이라는 곳, 자청천은 신선이 산다는 집을 얘기합니다. 자, 뭐 그 교재에 있는 그 한글 풀이, 현대어 풀이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선이 사는 집이 가려 있으니 천문 구만리 꿈이라도 갈똥말똥. 자, 천 구만리 먼 하늘 꿈이라도 갈 듯 말 듯. 자, 여기서 진짜 구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 구만리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적 거리감. 지금 유배를 당해서 멀리 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전라도 순천으로 왔는데 이 당시 뭐 교통이 발달돼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임과 그 떨어진 거리감을 구만리. 진짜 구만리겠습니까? 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 삼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구만리라는 건 실제 거리라기보단 심리적인 거리감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만리 꿈이라도 갈똥말똥 차라리 씌어지어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억만 번 변해서 남산의 늦은 봄에 두견에 넋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잘 좀 체크를 합시다. 자, 이 두견 지금부터 네모하는 것들은요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네모하는 것들은 바로 모두 화자의 분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자가 지금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가 되어서 두견새의 영혼이라도 되어서 넋이 되어 이화우 이화같이 우희 밤낮을 못 울거든 이라고 했죠. 백곡까지 위에 밤낮으로 울지 못하거든 삼청동리 점은 한널 구름되어 신선들이 사는 곳. 여기서 삼청동리라는 것은 신선들이 사는 곳이죠. 신선이 사는 곳을 삼청동리라 한다. 점은 한널 구름되어 라고 했죠. 구름. 자, 여기서도 구름도 시적화자의 분신이에요. 두견이나 구름. 구름되어. 자, 바람 흘리나라 자미궁에 날아올라. 바람에 흘려나라 자미궁. 여기서 자미궁이라는 곳은 곧 그 기존에 그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을 얘기하는 거죠. 궁궐, 한양에 있는 궁궐. 한양의 궁궐을 상징한다. 날아올라. 옥황향안전에 여기서 옥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옥황은 그 임금인 성종을 의미하는 거죠. 임금. 향안정의 지척에 나아 앉아. 향안정. 옥황. 즉 여기서 옥황상제가 계신 향안정의 앞에 지척에 가까이 나아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쓸 것이 사롤이다. 가슴 속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 부분 전체는요, 선생님이 좀 빨간 걸로 좀 이렇게 동그라미로 좀 해볼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전체는요. 옥황 향한전에 지척에 나간 자 흉중에 쌓인 말씀. 흉중에 쌓인 말, 가슴에 쌓인 말 뭐예요? 억울함이겠죠. 쓸것이 실컷 살오리라 아뢰리라. 자, 그래서 이 부분 전체에서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드러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사 볼 텐데요. 그 밑에 이제 천층난 한가운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천층낭 백척간에 올라하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운한세야 이별이 괴로워라 라는 부분까지요. 자, 여기까지요. 화산의 운한세야 이별이 괴로워라. 여기까지의 내용이 본사 첫 번째 부분, 본사 동그라미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까지의 내용은 억울하게 유배당한 사연과 또 한편으로는 고향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유배당한 사연.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한편으로는 고향과 임에 대한 그리움. 고향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그 본사 부분 이어볼게요. 본사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층낭 한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라고 했죠. 천층낭, 험한 물결이란 뜻인데요. 자, 여기에선 천층낭이라는 것은 험한 벼슬길을 비유한 표현이고요. 벼슬길 한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백척간도 백척이나 되는 난간에 위태로운 곳에 올렸더니 그래서 여기서는 위태로운 지경을 얘기하죠. 위태로운 지경. 벼슬을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상대편의 그 상대파에서 또 이렇게 권세를 잡지 못한 파에서 또 모함을 한다거나 또 상대편에서 이렇게 모함을 해서 끌어내리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벼슬길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거죠. 무단한, 그 다음 볼게요.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일어나니 라고 하죠. 끝없는 회오리 바람이 관리의 사회 중에 내리나니 일어나니. 자, 여기서 무단한 양각풍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각품은 요 세모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 작품의 그 창작 배경이 되는 무오사화라는 그런 정치적 사건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 양각풍은 정확하게는 회오리 바람인데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건 이 정치판에서 벌어졌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무오사화를 의미하는 거죠. 환해 중에 이런 벼슬길 중에 일어났더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일어나니라고 해서 이 벼슬길의 험난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험한 일들을 넉자의 한자성어로 환해 풍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어려운 일을 얘기하죠.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죠. 억만장 소에 빠져 한알 땄을 모르란다 라고 하죠. 억만장 소에 빠져 억만장 되는 큰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다. 자, 유배를 당하게 됐다는 얘기죠. 억만장소이라는 것은요. 유배를 당하게 되어 하늘의 뜻을 하늘 땅을 모를랐다.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노나라 흐린 술이 한단이 무슨죄며 노나라의 술과 조나라의 수도인 그 한단은 상관이 없다. 진인이 취한 잔이 월인의 무음 탔고 진나라 사람들이 취한 잔에 월나라 사람들의 웃음을 웃은 탓인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무오사와의 사건도 또한 자신이 아무 관련이 없다, 연관이 없다라는 그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어, 든 그런 어떤 고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이 부분은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서로 사건들과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억울하게 벌을 받고 유배당했다는 것을 자신이 억울하게 그러니까 벌을 받아서 그 유배당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풍마우 불상급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쓰게 되죠. 성문의 모딘불의 그 다음 줄이에요. 여기였군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그 가까로를 지금 잘못 체크를 했어요. 이 부분 잠깐 지우고요.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자, 이거 네모로 다시 표현을 할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성문의 모딘불의 옥석에 함께 타니. 자, 여기서 성문은 역시 무오사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오사화. 성문의 모딘불, 모딘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깨끗하게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성문의 모딘불 이렇게 세모 좀 해주시고요. 무오사화라고 적어주시고 옥석에 함께 타니 옥과 돌이 함께 타니 성문의 그런 어떤 모딘불에 옥석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옥과 돌 결백한 사람과 죄인을 얘기하죠. 결백한 사람과 죄인. 옥은 결백한 사람일 거고요. 돌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막 연루가 된 사람들이 함께 이제 이런 모호사회에 연루가 돼서 죄를 받는다라는 거죠.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이유래라라고 하죠.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었구나. 자, 여기에서 이 난도요. 아까 선생님이 파란 걸로 네모한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화자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화자의 분신. 자, 이 화자의 분신이 되는 게 몇 개가 나왔어요. 앞에서도 벌써 이미 두견이라는 거 나와 있었고요. 구름이라는 거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본 데서도 이 난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오동의 점은 비에 외기럭이 우러낼제라고 하죠. 오동 저녁 무렵 저물녘 오동잎에 내리는 비에 외기럭이 울며 갈제라고 하죠. 자, 유배지의 쓸쓸함을 드러내는 배경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유배지의 쓸쓸함을 드러내는 배경 묘사. 유배지의 쓸쓸함을 드러내는 배경 묘사다. 관산만리길에 눈에 암암이 발피난다 라고 했죠. 머나먼 고향을 관산만리라고 했습니다. 머나먼 고향길에 눈앞에 암납 발피난다. 눈앞에 이렇게 어른어른 발피는 듯 청년시 고철고 팔도 한을 스쳐보니 이백의 시 이태백의 시를 고쳐 읊어보며 팔도 한을 스쳐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자, 화산에서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롭구나. 자, 여기서 우는 새 이거는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요, 억울하게 그런 유배된 자신의 그런 심정을 그 화산에서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롭구나, 이별도 괴로웠구나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본사 1 마무리했고요. 이제 본사 2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사 이 부분은요, 좀 분량이 그 뒤에 결사까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본사 1까지 끊고요. 본사 2는 다음 강에서 또 다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